이어서 CBS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이때이 순서입니다. 최근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 포항의 2차 전지 특화 단지 차질에 우려가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박정루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일단 최근에 포항의 경우는 2차 전지기업 투자가 이어지면서 2차 전지 허브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은요, 2차 전지 관련한 투자가 올해만 약 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달 초만 해도요, 포스코 퓨처엠과 중국 화유 코발트가 신규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올해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회사는 2027년도까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2차 전지 소재인 전구체와 2차 전지 원료인 고순도 니켈 생산 공장을 짓고 음.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포스코 퓨처엠도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퓨처엠도 2025년도까지죠. 영일만 산업단지에 약 5천억 원을 들여서 인조 흑연 음극재 생산 공장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네. 예, 올해 3월과 4월이었죠. 영일만 산업단지에 각각 약 4천억 원과 6천여억 원을 들여서 양극재 공장을 더 음. 건설하기로 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굵직한 기업들 살펴봤는데요. 다른 업체들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올해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 실리콘 음극재 생산 공장 건설에 3천억 원을 들이기로 했고요. 그리고 포스코가 2차 전지용 산소 플랜트 건설에 1천억 원, 동국산업이 2차 전지 케이스용 니켈 도금 강판 생산 설비 건설에 약 1,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전구체 생산 1위 업체가 중국 CNGR인데요. 네. 이 업체와 GS건설이 설립한 2차 전지 재활용 업체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포항에서 공장을 짓고 음.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포스코 퓨처엠을 비롯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의 포항 지역 투자 금액이 약 3조 2천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도 포항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에코프로가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원료와 전구체 그리고 양극재 등 2차 전지 소재를 종합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 포항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시에 따르면 약 투자 규모가 2조 원에 이를 음.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투자까지 확정이 되면은 이 올해 포항의 2차 전지 투자 규모가 약 5조 2천억 원대로 늘어납니다. 네. 현재 포항의 양극재 생산량이 연간 15만 톤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네. 예, 오는 2030년도에는 연산 100만 톤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세계 양극재 수요량 605만 톤의 약 16.5%에 해당하는 음. 규모입니다. 투자 규모가 2조 원대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증설하는 이 공장에만 고용 인원이 한 1,000여 명 된다고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2025년도에 하반기에 공장을 가동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예. 이 투자 규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조 원, 고용 인력만 약 1,000명 이상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음. 에코프로의 에코 배터리 포항 캠퍼스에만 약 현재 1,800명이 고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 포항을 2차 전지 중심 도시로 변신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역의 투자 규모가 5조 원대를 넘고 있고요. 또 지역에서 양극재 생산량이 국내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에서 다음 달에 발표될 2차 전지 특화 단지에 포항시가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점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같은 에코프로 투자가 정부로부터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받는데 약간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예, 아까도 언급해 드렸지만 그 세계 양극재 수요량의 약 16.5%가 이 포항에서 음. 생산된다는 것만으로 봐도 국내 2차 전지 특화 단지로는 손색이 없습니다. 네. 때문에 포항시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2차 전지 분야 투자 유치 성과는 포항시가 2차 전지 특화 단지의 최적지이자 2차 단지 소재 분야 세계 허브 도시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다라고 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다음 달 말에 이 특화단지 선정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요. 네, 포항시도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경북이 현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책 사업이 두 가지인데요. 예. 포항 2차 전지 특화단지 그리고 구미의 반도체 국가 첨단 전력 산업 특화단지 딱 두 개입니다. 네. 이 포항의 경우에는 에코풀의 투자에 힘입어서 지난 2월에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와 육성 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나 포항은 2차 단지 단지로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선정이 유력해 보입니다. 예. 자, 상황이 이런데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시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코프로의 이동채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그 1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뭐 2심이긴 합니다만 지금 법정 구속이 된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이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예. 또한 재판부는 이전 회장에게 벌금 22억 원과 추징금 11억 872만 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전 회장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 에코프로 BM의 중장기 공급 계약 정보 공시에 앞서서 차명 증권 계좌를 이용해서 미리 주식을 사들였다가 되팔았는데요. 이 사이에서 11억 원의 차익을 챙긴 그런 혐의를 받으면서 기소가 됐습니다. 네. 또 동반 기소된 에코프로 그룹 전 현직 임직원 5명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재판부로서는 기업 총수로서 갖고 있어야 될 책임이 좀 무겁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재판부가 본 것이 이 피고인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11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고 차명 계좌를 활용해서 수익을 은닉했다. 또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서 범행한 점이 더욱더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특히 이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기업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서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 그리고 이 회장이 사전에 철저히 지휘 감독했다면 다른 임직원들의 범행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라며 네. 질책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상당히 좀 당혹스럽고 또 침울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이 오너의 그 강력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개척을 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예. 이번 구속으로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현재 음.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회사 법무팀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오너 리스크 최소화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서 에코프로의 투자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포항시로서는 상당히 좀 전전긍긍한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네. 이 회장의 구속이 그 다음 달 있을 2차 전지 특화단지 선정 심사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없다라고는 할 수가 없겠는데요. 예. 일단 포항시도 자칫 투자가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만일의 차질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러면서도 회사 내부에서는 좀 뭐 악재이겠지만 지역 그 투자 측면에서는 별다른 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시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포항시는 이제 현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가 추가 투자도 문서로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이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 경제계도 걱정을 하기는 매한가지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오너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 오너 리스크로 인한 투자가 뭐 제때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이게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요. 예. 또 투자 시기가 지연이 되거나 취소가 될 경우도 전혀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포항이 2차 전지를 중심으로 국내외 투자가 잇따르고 있는 분위기여서 자칫 분위기가 더욱더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죠. 에코프로가 그 지역 골프장 건설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이곳에도 좀 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 에코프로 계열사 중에 하나가 해파랑우리라는 회사가 최근에 설립이 됐는데요. 예. 지난해 초부터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이밤리 일원에 36홀짜리 규모의 대규모 골프장 건설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어떤 발전 계획이 없다 보니까 좀 지역 경제가 많이 침체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 골프장 건설을 계기로 뭐 지역 경제가 좀 부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구속이 되니까 이 주민들이 골프장 건설이 무산되는 것 네. 아니냐라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코프로 임직원들이 일차적으로 이 오너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와 포항시도 정치권과 함께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그룹 계열사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에코프로 전 회장의 구속과 관련된 포항 2차 전지 특화 단지 선정과 관련한 분위기 좀 살펴봤습니다. 뉴스윗데이 박정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